콜센터까지 갖춰놓고 작정하고 사기를 쳤던 이들. 휴대전화만 새롭게 개통하면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는데, 새로운 대출 사기 수법,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옥탑방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진화는 물론 대피도 쉽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옥탑방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 이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소액 대출을 미끼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고 대출은커녕 개통 관련 비용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불법 대출 사기.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을 고발합니다. 갈수록 얼어붙는 경제 상황에 은행들도 대출 조건을 강화하면서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어려움을 노린 신종 대출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휴대폰 사용 대수가 5천만이 넘어설 정도로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메시지대로 마치 대형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로 서민들을 울린 대출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불과 3개월 동안 2,0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기단을 잡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제범죄특별수사대가 나섰는데요.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유명 은행의 계열 캐피탈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제 소액 대출이 불가능한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개통을 하면은 소액 대출을 해줄 것처럼 가장한 후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핸드폰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통업자에게 유통해서 그로 인해서 약 한 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부천시 송내동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의 오피스텔에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주소와 연락처는 물론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긴 통신사 회원가입서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행동지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 핸드폰을 개통을 해서 석 달만 유지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다.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는 거짓 정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한 건데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 자료로 남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핸드폰 개통 전에 몇 가지 확인차 전화드렸고요. 예. 그 미인 형사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녹취에 동의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불법적인 대출 사용 용도로 핸드폰 개통을 신청하신 건 아니시죠? 예. 네. 그 대출 유의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핸드폰을 전산상으로만 잡아놓는다. 개통은 하지 않고 전산상으로만 잡아놓고 실물은 유통하지 않는다라고 속인 후에 피해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한 후에 그 핸드폰을 유통을 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속인 겁니다. 이들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해 작물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피해자들은 대출은커녕 기기값을 물어야 했던 겁니다. 회사 자체에 가상 핸드폰 번호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동안 그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안 목적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명목상의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2,100명가량의 피해자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챙긴 이익은 35억 원에 달합니다. 직원이에요? 아닌데요?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고객한테 그렇게 직원이라고 얘기하죠? 아, 직원이라고 하니. 그래도 본인이 직원이에요? 접근 매체별로 사기 피해를 살펴보면 60%가 넘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사기 집단에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그 대출 내용은 대신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비대면 대출을 할 경우에는 거의 다 사기니까
대면 대출을 주로 하시고 또 공인 인증된 그런 대출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들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간다 하더라도 일단 불법 대출업,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기 어떤 그 핸드폰 계통에 공모자가 된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핸드폰을 개통하고 받지 않은 핸드폰이 누구한테 넘어갔을 때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금전적 책임을 그 대출자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 자체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셔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우리 서민들. 막다른 곳에 내몰린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잡았던 마지막 동아줄은 결국 자신의 목을 더욱 채워오는 올가미가 됐는데요. 다급했던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까 의심해볼 여유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갈수록 진흥화되어가는 서민대상 사기범죄. 사건 발생 후에 뒤늦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건물 옥상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인 옥탑방. 이곳에 크고 작은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사용과 미흡한 기초 소방시설까지 옥탑방은 지금도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옥탑방이 화재로부터 안전해지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3일 오후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옥탑방. 영등포 소방대원들이 시커먼 연기 속에서 불을 끄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10여 분간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옥탑방은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가열된 냄비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층 옥탑방에서 화재가 났는데 불꽃과 구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태에 있어서 집중 방수를 해서 그 주방 쪽에서 그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했지만 불은 순식간에 방 전체로 퍼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잠잠해진 화마 속에서 드러낸 옥탑방의 모습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었는데 그 가건물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불꽃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다 녹아내린 상태였었습니다. 대부분 옥탑방들은 기초 소방시설이 미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그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신길동에 이어 종로구 창신동의 옥탑방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역시나 소방대원의 신속한 진화 작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커진 불길에 옥탑방 일부가 시커먼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튀김 요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식용유를 데피는 과정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계자가 이제 그 화재가 인지가 되니까는 꺼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붓는 순간 그 화재가 더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옥탑방 화재의 특징은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불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재 피해를 키우는 주범이 바로 샌드위치 패널 때문인데요. 스티로폼이나 우레탄 같은 단열재에 철판을 붙인 건축자재로 옥탑방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시 그 내화 구조나 조조 구조가 아닌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된 그 가옥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옥들은 화재 시에 그 연소 확대가 빠를 뿐더러 또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스티로폼이 그 연소가 되면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 특성상 일단 한번 불이 나면 재빠르게 내부의 스티로폼까지 불이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더욱이 스티로폼을 둘러싼 철판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 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샌드위치 판넬은 재료비가 싸고요.
시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건축주들이 샌드위치 판넬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시랜더 화재라든지 아니면 그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그 샌드위치 판넬 안에는 스티로폼이 들어 있습니다. 그 스티로폼이 굉장히 열에 취약합니다.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 유독가스 때문에 어떤 질식이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옥탑방이나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 수만 해도 53만 가구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만큼 이제는 보다 안전한 보금자리로서의 보호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옥탑방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해 특히나 대학가 부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옥탑방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싸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돈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맞는 데 찾다 보니까 오게 됐어요. 여기가 들어오는 길이 하나라서 불 나거나 하면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날씨도 너무 덥기도 하고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실제 옥탑방을 살펴보니 화재 발생 시 대피의 어려움은 물론 기본적인 소방시설 또한 갖춰있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 많은 물건이 쌓여 있어 가스렌지 같은 화기 등에 불이 옮겨 붙기 쉽고 전기 과부하나 전기 합선 등 화재가 일어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축하시거나 새를 놓으시는 분들은 보다 좀 안전한 어떤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법적인 어떤 사항을 지켜서 새를 놓을 필요가 있고요. 새 드신 분들 입장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만약에 시설이 안 돼 있다면 건축주에게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안전을 체크해보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탑방 화재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허가받지 않고 건축, 개조, 증축한 불법 가건물 때문인데요. 지난 6월 중구 북창동의 한 음식점 건물에서 불이 나 종업원 4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도착 당시 이미 그 4층 옥탑방 지붕 위에까지 그 불길이 치솟는 그 체성기 상태로 옥탑방 지붕에는 그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소방대 도착 당시 이미 그분들이 대피를 하지 못하고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화재입니다. 4층에 있던 피해자들은 유일한 바깥 통로인 1층 출입구로 빠져나오지 못해 연기에 질식된 것인데요. 원래 옥상이 비상탈출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숙소로 활용된 옥상 불법 가건물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건물 옥상은 유사시에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인데 이런 옥상 위에다가 불법 가건물을 설치해서 외부로 탕올 수 있는 계단을 막아버려서 그 계단 내에 있던 종업원들이 질식사한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4개월 후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그 당시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갔던 불법 가건물은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북창동 지역은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화재 취약성이 있어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북창동 지역 전 건물을 일일이 방문하고 인명피해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위험 실태 조사를 하고 현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창동 화재난 건물은요, 물탱크를 갖다가 이제 주구용으로 개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허가 받지 않고 그 옥상에 있는 옥탑을 주구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거나 증축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한 50일 상당 해가지고 일단 개호를 해요. 사진 이제 철거하라고. 개호한 후에 이제 미시정되면은 우리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옥탑방 화재를 줄이기 위해선 샌드위치 패널의 스티로폼 대신 내연재를 사용하거나 초기 진압에 필요한 개인 소화기를 마련해 놓는 등 다양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더욱 현명하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